자, 트럼프 당선인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발탁했다라는 소식은 다 들으셨죠? 그 위원회 이름이 DOGE입니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줄여서 첫자만 따서 DOGE.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DOGE, 도지라고 읽으시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 밈 코인이 도지잖아요. 그게 뭐 한 달 전만 해도 뭐 얼마더라? 0.016센트인가? 그런데 지금 뭐 0.038, 한 2배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여하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정부 효율위원회가 앞으로 이 차기 행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효율위원회가 과거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던 그 맨하탄 프로젝트, 바로 그 맨하탄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말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국민 세금을 가장 어리석게 지출한 순위표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디팔먼트는 뭐를 엉뚱한 데다 얼마를 더 썼고 이 부서는 뭐를 엉뚱한 데다 얼마를 더 썼고 이런 식으로 쫙 1위서부터 뭐 한 50위까지 쫙 순위표를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 순위표가 공개된다는 그 과정은 매우 비극적이면서도 또 매우 재미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예산 6조 7,50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한 2조 달러 이상을 우리는 삭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도 미국 정부는 잘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정부 효율부가 바로 잡을 것이다. 그 2조 달러를 줄이면서도 정부를 효율적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 기구가 지금은 그 디파트먼트가 뭐 크고 작은 디파트먼트가 한 428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무려 일론 머스크는 99개 정도로 줄이겠다. 99개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연방교육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연방교육부가 뭐 필요해? 각 주정부마다 교육부가 다 있고 또 카운티 교육부 있고 시 교육부 다 있는데 연방교육부가 뭐 필요해? 하면서 연방교육부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적으로 날아갈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5,000명 이상을 해고했었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 그 미국 공무원 한 200만 명 정도 규모의 미국 공무원이 있는데 엄청난 숫자, 상당한 숫자의 미국 공무원에게 해고의 칼날이 들이댈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그 일론 머스크를 골프 카트에 딱 자기 카트에 태우고 다니면서 리조트를 한 바퀴 딱 돌았습니다. 그 마라라고 리조트. 그러면서 그 클럽 회원들에게 자, 다 알죠? 일론 머스크 이제부터 나를 도울 겁니다. 자, 서로들 인사하시게. 내 클럽 멤버네.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를 클럽 회원들에게 쫙 소개했습니다. 카트 태우고 다니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와 함께 그 마라라고 리조트의 한 방에서 그 일론 머스크랑 같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째 일론 머스크는 거기 지금 아예 상주하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 CEO가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의 손녀로부터 엉클 일론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이름이 한국 사람이지만 뭐 미국 이름이 스티브라고 하면은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의 딸이나 아들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아빠 친구야. 뭐 앞으로 삼촌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미국식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뭐 아빠 친구야. 지금부터는 뭐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2세 아이들한테 뭐 엉클 스티브로 불러. 뭐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은 엉클 스티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친삼촌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그 일론 머스크를 손녀에게 엉클이라고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손녀가 엉클 일론이라고 부른다는, 그래서 삼촌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족으로 들여버린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가족의 그 당선 축하 가족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 아이도 딱 안고 거기서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카이 트럼프는 트럼프 당선인의 그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플로리다주 palm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장에서 일론 머스크와 찍은 사진을 며칠 전에 그 자신의 X 계정에 올리면서 뭐라고 이렇게 사진 설명을 썼냐면 일론 머스크가 삼촌 지위를 얻었다라는 그런 글을 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일론을 삼촌이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설명을 올린 겁니다. 바야흐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요. 일론 머스크의 그 회사 테슬라 주식, 야, 이제 그럼 사야 되겠네. 엄청나게 오르겠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지금 섣불리 하지는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진작 오를 거 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그 장관급 지명 뉴스가 나온 어제 테슬라 주가는 뭐 0. 몇 %? 뭐 그저 뭐 오르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런 뉴스가 빵 터지면 주가가 쫙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선수들은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0. 몇 % 정도밖에는 오르지 않는, 거의 변동 없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죠. 실제로 이미 다 오를 걸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 올랐냐 제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테슬라 주가는 약 한 17%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리 오를 거 다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얘기가 주식은 뉴스에 나오면 팔아라.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그 전에 사서 수익 다 챙기고 뉴스 듣고 들어오는 뒤늦은 사람들은 고점에서 샀다가 자칫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요 며칠 뭐 그렇게 힘을 못 썼다 하더라도 다음 주쯤 돼서 또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하튼 백그라운드는 아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올린 직후에 대대적인 그 행정명령 서명, 이제 대통령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행정명령 서명을 통한 트럼프 2기 구축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임기 초반 한 2년 동안에 바짝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런 전략 아래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최우선 과제들에 대한 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취임 즉시 일종의 이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종의 바이든 지우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지우기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해석됩니다. 그것도 미지근하게 아니라 시작 취임하자마자 그날에서부터 빠르게 바이든 지우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수지 와일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네. 수지 와일스는 최근 그 다수의 트럼프발 행정명령을 이미 여러 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 취임하면 1월 20일 대통령 권한을 받는 즉시 바로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해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인할 날만. 1월 20일만.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취임식 직후 1기 행정부 정책들을 복원하기 위해, 그러니까 4년 전, 그리고 더 엄밀히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처음이 됐던 8년 전, 그때 1기 행정부 정책들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취임식을 갖고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죠. 그때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도 취임 당일날 바로 했어요. 뭘 했냐? 오바마 케어 지우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때는 전 정부 지우기도 이제 오바마 케어. 대표적인 게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케어 행정명령을 통해서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작해놓고 업무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오바마 케어가 없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일단 그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그는 그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 그러니까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뭐 어찌 보면은 기존의 보험보다는 상당히 싸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보험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대신 조건을 붙였죠. 이렇게 나라에서 좋은 의료보험을 만들었으니까 의료보험 없이 지내는 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의료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한테는 벌금 물리겠습니다. 갖고 이제 세금 보고할 때 보면 오바마 케어 있니? 의료보험 있니? 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게 없는 것을 밝혀주면 세금 매기는데, 벌금 매기는데 그 벌금이 내가 오바마 케어를 가입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벌금 내느니 이걸로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오바마 케어 없거나 의료보험 없으면 벌금을 매겼던 그 조항, 그거를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그 벌금 조항을 철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를 들든 무슨 케어를 들든 무슨 의료보험을 들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자유에게 맡기자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논란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떡하냐 뭐 이런 거죠. 여하튼 이제 트럼프 측의 입장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어도 벌금을 매기지는 않겠다라고 벌금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오바마 케어의 강제성을 없앤 거죠. 그러나 이제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그렇다면 뚜렷한 방안, 다시 말해 상당히 좋은 오바마 케어보다 더 나은 그러면 의료보험 제도를 그 트럼프 정권에서 그럼 내놓았냐? 또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 법안 자체의 완전한 폐지에는 당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바마 케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핵심 조항만 좀 축소한 채로 현재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케어는 과거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보다는 조금 변형된, 조금 핵심된 것은 좀 없어지거나 뭐 그때만큼은 좋지 않은 그런 오바마 케어가 일단은 지금도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오바마 케어의 폐지를 다시 한번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 개입을 확대시킨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항상 그런 거죠. 경제도 시장 자유 경쟁 뭐 이런, 그리고 놔두라라는 것이죠. 자꾸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놔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의료보험 이런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게 놔두라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입장은 그런 거죠. 경제라는 것도 그냥 막 놔두면은 과열 경쟁이 될 수 있고 독점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정부가 컨트롤을 해야 된다. 정부의 의무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대칭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의료보험도 놔둬라. 개인이 알아서 하게. 라는 거지만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 늘 마주치는 것인데 정반. 그러면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합이 사실 마땅한 게 지금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케어도 그렇죠. 자, 그래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정부 중심의 건강보험 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기 때도 연방정부가 하는 오바마 케어 이런 거 없애. 그리고 주정부가 뭔가 좀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주정부 자율성을 강화해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 1월 20일 이후가 되면 역시 이런 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관할하지 않을 테니까 각 주정부가 해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정부가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 잘 듣는 그 주지사에게 그 주에 대한 지원금은 보내주고 내 말 안 듣고 고개 빳빳이 쓰는 예를 들어 민주당 소속 주지사 이런 경우에 야, 그 의료보험 연방에서 내려보내는 지원금 보내지 마 거기. 막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거리를 만드는 거죠. 거리를. 대표적인 게 이제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오바마 케어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폐지할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또 어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이 보험료의 어떤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 의료 관련과 의료 제도와 관련해서 너무 내가 의료 혜택을 잘 받거나 아니면 너무 못 받거나 의료 상황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 또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아직도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이 있고 반이 있는데 정말 완벽한 합을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고민 중에 있다.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마치 자신이 당선될 걸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어제 그리고 이제 그제 잇따라서 주요 참모진과 주요 장관급 임명을 속사포처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몇 명만 좀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사업가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가장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3명 중에 한 명이라고. 결국 임명이 됐습니다. 뭐로요? 중동 특사로 임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 중동 특사는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를 맡게 되죠. 자, 트럼프 당선인은 스티브 위트코프는 비즈니스와 자선사업 분야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다라면서 이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인 위트코프는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친구라 사실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골프 친구. 트럼프 항상 골프 치러 갈 때 사실 뭐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뭐 대통령 퇴임한 이후도 트럼프급 되면 사실 아무나 함부로 칠 수도 없잖아요. 뭐 경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노출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안심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칠 수 있는 그런 친구들과 이제 지인들과 이제 치는데 대표적인 게 이 위트코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골프 친구, 골프 버디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9월에 있었던 9월에 발생했던 골프장에서의 2차 암살 시도 사건 발생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함께 골프를 치던 사람이 바로 이 위트코프였습니다. 자, 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이기도 한 위트코프는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내각 인사 결정에서 뭐 본인이 뭐 중동 특사에 임명된 건 임명된 거고 다른 장관급이나 이런 사람을 임명할 때도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벌이고 있는 사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재무장관 뭐 이런 거는 이해 충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마 맡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 충돌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권력직, 이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중동 특사가 떠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동 특사를 맡게 됐는데, 자, 골프 친구의 요직 임명은 또 있습니다.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은 수지 왈스잖아요. 그런데 부비서실장으로 댄 스카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내정됐습니다. 백악관엔 또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백악관에 SNS 담당 국장이 있는데 댄 스카비노가 내정됐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역시 이제 골프 버디, 골프 친구인데 정확히 말하면 골프 친구라기보다는요, 나이 차이가 좀 더 있고 그런데 골프 캐디, 트럼프의 골프 캐디 출신입니다. 자, 댄 스카비노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최장수 보좌관인데 16살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캐디로 그를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인물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백악관에서 지금하고 똑같은 지금 내정된 그런 직책, SNS 담당 국장으로 일을 했었고 이번에 또 다시 SNS 담당 국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며칠 전 트럼프 당선인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 공개한 선거 당일 말하라고 자택에서의 그 영상을 보면 그 안에서도 나오는데,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 속에서 포착되게 됐습니다. 아주 허물없이 트럼프 당선인과 앞에 앉아서 뭐 허물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최측근이라는 것이죠. 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댄 스카비노를 두고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참모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게 해서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뭐 40년 넘게 트럼프를 따라다니면서 골프 캐디부터 시작했는데 뭐 믿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국방장관에는요, 누구를 임명했느냐? Fox News TV 앵커를 임명했습니다. TV 뉴스 앵커가 국방장관에? 네, 맞습니다. 국방장관에는 Fox News에서 뉴스를 진행하던 피트 헤그세스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하는 실무 총책임자인 국방장관의 40대 예비역 소령을 발탁하자 군과 국방 전문가들이 받은 충격은 지금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국방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만든 이래 이 자리에는 군인 출신의 경우에는 최소한 장성 출신이 임명되거나 또 그보다 낮은 계급이 임명될 경우에는 최소한 어떤 군 관련 행정 경험 같은 게 누구보다도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그세스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는 장성도 아닌, 대령도 아닌, 중령도 아닌 소령 출신이고요. 뿐만 아니라 군 행정 경험은 뭐 이제 주 방위군 예비역 이런 걸로 이제 오래 있긴 했지만 그게 뭐 군 행정 경력이라고 보기는 좀 미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긴커녕 전역 후에는 메인 잡이 뭐였느냐? 이제 그 군 관련 경험은 이제 주 방위군 예비역, 주 방위군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일 하다가 뭐 몇 달에 한 번 또는 뭐 주말에 가서 이제 훈련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잡이라고 보긴 그런데 메인 잡은 팍스 뉴스에서 뉴스 앵커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송 경험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지명을 놓고 전 현직 군 고위 관계자들이 지금 국방부 안에서 충격적이다라고 그러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대 내에서 30년, 40년씩 복무한 뭐 이성 장군, 삼성 장군 등이 소령 출신인 신임 국방장관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방부가 술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이어서 한 번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국방부 내 상황입니다. 자, 한국계 데이브 민 후보, 한인 데이브 민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최종적으로 당선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제 너무 치열해서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발표를 못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데이브 민 당선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47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데이브 민, 현재는 주 상원의원인데요. 의원은 상대인 공화당의 스캇 보 후보가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당선을 어제 힘겹게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47선거구의 개표가 90% 좀 넘게 진행이 됐는데 데이브 민 의원은 51%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보 후보는 49%를 기록해서 이제 나머지 아직 개표하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남은 표를 다 개표해도 그 앞으로의 상황과 관계없이 당선이 확정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자, UC 어바인 법대 교수 출신인 데이비 민 의원은 2020년부터 주 상원 의원으로 활동해 왔죠. 또 데이브 민 당선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당선이 확정된 사람은 일단 지금은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데이브 민 후보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여성 의원들입니다.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선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흑 혼혈이시죠.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도 연방 하원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지난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한 이후에 내리 3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의 여성 의원들은. 그리고 이번에 데이브 민은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 당선된 거고요. 1975년 미국으로 이민 온 영김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또한 메릴린 스트릭랜드 혼혈이신 그분은 순자라는 이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스트릭랜드 의원은 교통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이제 군사위원회 등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또 재향군인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중점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델타 항공, 미국에서 지금 제일 큰 항공사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아요. 성장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델타 항공이 최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수화물 관련 문제가 또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수화물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인이 연관된 사례입니다. 한인 골퍼 제니퍼 장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제니퍼 장 선수가 델타 항공의 그 부실한 수화물 관리를 꼬집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니퍼 장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델타 항공에서 맞춤 제작한 것, 델타 항공에서 나한테 맞춤 제작한 골프백이다 라는 그런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항공사가 본인의 골프 클럽 백을 치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제니퍼 장 선수에 따르면 최근 그는 델타 항공을 이용해서 골프 클럽 백을 이제 수화물로 맡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 후에 목적지에 도착한 장 선수는 수화물 찾으려고 했는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니퍼 장 선수는 본인의 골프백, 클럽 백에 커다란 구멍이 난 채 불에 좀 심하게 그을린 것도 있고요. 또 9번 아이언 골프채는 한쪽이 심하게 긁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는 사진에는 골프 클럽 백이 이제 불에 탄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를 확인한 제니퍼 장 선수는 델타 항공이 골프채와 골프백을 나한테 맞춤 제작해줬다. 크크크 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델타 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고객과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올해 25세인 제니퍼 장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 407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이고요. 이번 주에 장 선수는 주말에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LPGA The 에니카라는 그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 에니카 소렌스타 주최하는 그런 경기죠. 한편 그 델타 항공은요, 지난 3월에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델타 항공 직원이 유명 기독교 영화 감독인 한인 남성에게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그 남자 골프 선수의 골프백을 활주로에서 확
집어던진 사건은 이제 5월에 있었고요. 또 그로부터 또 2개월을 또 뒤로 가보면 3월에는 또 한인 영화 감독, 이제 기독교 영화를 만드시는 한인 영화 감독인데요. 이분이 비행기 기내에 올라탔을 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심하게 하고 거기에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차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 델타 항공 그때도 계속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델타 항공이 전면적인 내부 교육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좀 전면적인 체질 개선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한국 소식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부터,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군 소유의 태릉 골프장에서 3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네, 그럴 수 있죠. 뭐 골프 칠 수 있죠. 저는 한국에서 뭐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뭐 골프 친다고 뭐라고 하는 것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뉴스가 되고 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느냐를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실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그 이후에 골프 친 게 아니라 당선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윤 대통령은 골프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은 예지력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팩트는 윤 대통령은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12일 그리고 이번 달 2일, 이번 달 9일 등 3차례에 걸쳐서 태릉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태릉 골프장은 군 소유입니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당연히 뭐 토요일이어서 휴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때 북한 도발은 물론이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완전히 추락하면서 민심이 이탈했다라는 뉴스가 막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으로 침투시켰다라면서 우리 북한은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뭐 과격하게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위협을 했던 날입니다. 11일이. 그리고 이제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인 12일까지는요, 오물풍선을 막 보내서 이 오물풍선이 서울에도 막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막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 골프를 친 겁니다. 그리고 이달 2일은요,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그 육성 녹음 파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내가 누구 공천주라 그러는데 당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네. 나는 누구 공천주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건 이제 사실이라면 엄격한 위법 행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야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 공천 주라고 그랬는데 뭐 당에서 말이 많네 뭐 이런 육성 파일이 공개됐거든요. 그 육성 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뒤에 골프를 치러 나갔다는 게 기록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일은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한 그날 이틀 뒤가 9일입니다.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허리 숙여 인사하고 정말 우리 와이프 김건희가 뭐 여러 가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사과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 또 골프를 치러 나간 겁니다. 뭐 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조금 이게 부대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까지 떨어진 날을 비롯해서 자신의 공천 개입 녹음이 공개된 날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한 이튿날 모두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것을 알고 트럼프와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5일 이후에 친 것만 유효하죠. 그러니까 9일자 친 것만 유효한데 그 전의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시에서 이 불법 숙박업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주자치경찰이 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결국 문다혜 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참 이것도 창피스러운 일이죠. 일국의 전직 대통령의 딸이 갖고 있는 집을 갖고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 돌리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기왕이면 신고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자신이 전직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뭐 소문 날까봐? 아니, 전직 대통령 딸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못합니까? 정식대로 하면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야매로 불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린 겁니다.
그 갖고 있는 그 프로퍼티가 어떻게 갖게 됐는지 뭐 이런 거 따지게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나요? 여하튼 자, 문다혜 씨는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문다혜 씨가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된 2시간의 그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경찰이 하나씩 계속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자 결국은 혐의를 그때 가서 인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그 양아치범들이 처음에는 막 인정 안 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뭐 이러다가 증거 딱 내놓으면 싹 수그러들면서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일국의 전직 대통령 따님이에요. 자, 오늘 전해드린 한국 소식 2가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코멘트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사실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댓글로 지금 전해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와 관련된 블라블라 말씀드린 그 내용,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된 블라블라 이 내용, 이 2가지 한국 뉴스에 대한 의견, 개인적인 앵커 생각은 저는 오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